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무설계 전문 강사 김영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무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융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환경을 알아보는 이유는 금융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재무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거거나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보겠는데요. 금융환경을 모른다면 속된 말로 모르면 가난해지고 알면 부자가 되고 또 금융문맹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문맹을 벗어나는 길이 결국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금융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환경을 보시면 우리나라 평균 GDP 성장률이 70년대는 약 7.2%였고요. 90년대를 보면 약 6.1%, 2000년이 들어오면 GDP 성장률이 4%에서 5%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리를 보면 80년대 전에는 약 25%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었고요. 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 12, 3%. 그러면 2000년도 IMF 이후에는 약 7, 8% 떨어졌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5, 6%, 현재는 3%에서 4% 정도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금리 시대였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를 가고 있고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제로에서 2% 사이의 금리를 보통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선진국에 점차 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고금리로 전환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계속 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상태를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 저금리 상태에서 단 금리를 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1억 원을 은행에 저축하신다면 약 3.3%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4%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제하고 난다면 약 4, 50만 원의 마이너스, 결국 손해를 보시는 것입니다. 은행 금리는 3%대였지만 인플레나 세금을 감안한다면 은행에 저축하시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융회사가, 은행이, 증권회사가 모두 금융기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라는 건 뭐냐면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은행 등 증권회사, 이런 금융회사를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고 운용했기 때문에 또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아도 생존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금융회사들의 주주가 외국인 등으로 바뀌면서 이들은 많은 배당을 요구하게 됩니다. 많은 배당을 요구한다면 결국은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융회사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없고 이들을 상대로 이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융기관이 지금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금융회사,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회사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이 팔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너무 신뢰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의지할 필요도 없고 너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모두 영리 추구회사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회사를 선택하실 때는 이들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자신의 자금이나 재무 목표에 따라서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을 선택하셔야만 하고 이들을 무조건 예전처럼 신뢰해서 따르고 권유하는 그 상품을 선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소비자가 봉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상대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들을 믿지 않고 내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냐면요. 담보대출을 혹시 은행에서 하신다면 꺾기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요구하게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또 은행의 창구에 가면 투자형 상품인 펀드나 보험을 상세한 설명도 없이 거의